자, 안 멈추겠지? 이거 또 DM으로 사과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등비 수열 시작해 봅시다. 내일 말하겠다. 어제 등차 수열 했었지? 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항을 A1이라 표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내가 n번째 오는 항을 우리는 무슨 항? 일반 항이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앞에 항에서 뒤 항에 가면서 어떤 일정한 값이 더해져서 다음 항이 되는 것을 공차라고 하고 그 공차가 일정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지? 차가 항상 일정한 값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오늘은 등비 수열이라는데 등비 수열은 뭐냐면 다음 항으로 가면서 어떤 일정한 값이 곱해져서 되는 것을 말하는 하는 건데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R 값이 계속해서 곱해져서 쭉 와가지고 n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져서 규칙성을 이루는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때 이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이 되면서 공차라는 놈이 몇 개가 더해졌었지? 등차 수열 일반항이 어떻게 돼? A에는 A1 플러스 n-1이잖아. D가 n-1개가 더해졌으니까 이 일반항 얘는 첫째 항에서 공비라는 R이 몇 개가 곱해졌을까? 똑같이 n-1개가 곱해지겠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은 첫째 항에서 R이라는 공비가 n-1개가 곱해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져서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an 플러스 1항이 an 플러스 1이라는 n 플러스 1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어졌을 때 그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서 가지는 이것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곧 항에 한 개가 차이 났을 때 공차가 하나가 차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7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뺐었다. 그러면 이 D가 몇 개가 차이가 나지? D가 몇 개가 차이가 나? 7에서 3을 뺐을 때 D가 4개가 차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그지? A3에서 4D를 더해준 게 A7이 되는 거야. D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D가 몇 개가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7번째 항이라는 놈에서 3번째 항이라는 놈을 나눴을 때 그럼 여기서 공비가 몇 개가 차이가 날까? 4개가 차이 나. 즉 이 숫자의 개수만큼 우리가 n 플러스 1과 n 즉 한 개가 차이가 날 때 공비가 하나가 차이 나고 등차 수열에서 한 개가 차이가 날 때 공차 한 개가 차이가 난다면 이 숫자의 개수만큼 공차의 차이가 개수가 나고 이 숫자의 개수만큼 공비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열이라는 놈이 어떤 지수의 거듭 제곱으로 그 형태가 되어 있으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일반항처럼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되어 있진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첫째 항은 뭐야? 당연히 3이고 공비가 r이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로 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첫째 항이 3, 공비가 2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 지수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변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반 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이 1렀을 때는 항상 첫째 항이라고 해. 그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그럼 내가 여기 n에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럼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럼 둘째 항은 어떻게 될까? n이 얼마나 해야 돼? 1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1을 넣으면 3 곱하기 2의 5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첫째 항에서 둘째 항을 가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2의 제곱이 곱해졌어.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뭘까? 내가 n에 1을 대입한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내가 일정한 r값이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될 건데 그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이 얘니까 얘가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런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일반항이라는 놈은 첫째 항이 얘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첫째 항이고 r이 4가 되니까 r에 n-1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얘를 이제 같은 숫자를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변형이 된다는 거지. 일반항의 형태로 적어서 이게 첫째 항, 이게 공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열을 규칙성을 이루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세 개의 수열이 나란히 있을 때 그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렇다면 A1, A2, A3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요 가운데에 이 수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때 이 가운데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하지?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어떤 성질을 가졌지?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앞에 항과 뒤 항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가졌어, 그지? 누구야? 민지? 그렇다면 세 개가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뤄. 그때 우리는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하느냐?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항이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비 중항이라고 해. 그럼 얘의 특징을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내가 만약에 얘가 있으면 일정한 R이 곱해진 게 그 다음 항이 될 거고 여기서 또 R이 곱해지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가지는 성질은 얘의 제곱을 한 값은 앞에 항과 뒤 항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되겠니? 등차 수열은 가운데 항에 곱하기 2를 한 놈이 앞에 항과 뒤 항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가진다면 등비 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에 항과 뒤 항의 곱과 같다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꼭 우리가 연속된 세 개의 항에서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차 중항이란 이놈은 A2, A3, A4라는 세 개의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이 되지만 A1, A3, A5라는 놈에서도 등차 중항이 돼. 왜냐하면 2D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2D가 더해졌을 거고 여기서도 2D가 더해졌을 거야. 그지? 그럼 이 가운데 항에 곱하기 2를 한 놈은 A2와 A4의 합과도 같지만 얘에다 곱하기 2를 한 놈은 A1과 A5와 합과도 같은 거야. 그지? 그럼 똑같이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이라는 놈은 요 놈은 A2와 A4의 합과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또 뭐라고? A1과 A5의 곱과도 똑같다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겠니? 여기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음 걸 봅시다. 넘어가자.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가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수 부분이 n의 얘 r의 n-1 형태가 아니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n-1로 바꿔주려고 굳이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등비 수열이라는 놈에 n에 1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 항을 알아내면 바로 공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 그지? 그럼 여기 n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3 곱하기 2에 n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n에 2를 넣었을 때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둘째 항이 되는 건데 첫째 항에서 둘째 항이 될 때까지 얼마를 곱한 거야? 2에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리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라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해요.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자.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내가 공비란 R을 몇 번을 더 곱한 게 돼? 첫째 항에서? 몇 번? 첫 번째에서 여기가 600이니까 5번 더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공비 마이너스 2를 5번을 더 곱한 게 마이너스 160이라는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니까 A 값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다. 되겠지? 자, 여기서는 보면 24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여기서 A2라는 놈은 A랑 AR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A3이라는 건 AR 제곱 여기 적자 A 더하기 AR 얘가 60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AR 제곱이 세 번째 항이고 A 4제곱이라는 것은 네 번째 항이니까 AR 세제곱이 될 거야. 얘가 24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여건에서 공비를 알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자. 여기서 봐봐. A1과 더하기 A2라는 놈이 있고 A3과 더하기 A4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A1에서 A3이 되면서 공비가 몇 개가 더 곱해져? 2개가 더 곱해지겠지. A2에서 A4가 되는 것도 몇 개가 더 곱해져? 2개가 더 곱해지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까지 가는데 곱해지는 게 뭐가? 그냥 R제곱이 곱해지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봤더니 내가 60에서 얼마 곱해졌어? 240이 되면서 4가 곱해졌지. 그럼 여기서 R제곱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 이해되겠니? 그럼 내가 이제 공비는 R이 2거나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될 거고 2라는 놈을 대입을 했을 때 A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A 값을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낼 수 있고 첫째 항과 공비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4항이 마이너스 108이래. 2항에서 4항까지 가는데 R이 몇 개가 곱해질까? 그래, 2개가 곱해져. 2항이라는 건 A2고 4항이라는 건 A4인데 2가 차이 나니까 여기서 R 제곱을 곱한 게 그럼 마이너스 12에서 내가 지금 얼마 곱해져 있지? 9가 곱해져 있어. 그럼 여기서 R 제곱이 9네 라고 알고 들어가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그럼 R은 마이너스 3인 거 알아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을 했더니 마이너스 10이란 뜻이네. 첫째 항이 얼마야?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겠니? 그럼 첫째 항 알아냈고 공비 알아냈으니까 일반 항이라는 놈은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이런 형태로 될게. 이게 일반 항이야, 그지? 이런 일반 항은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972가 되느냐 그것을 계산을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4로 나눠주면 얘가 마이너스 243이 될 거고 마이너스 하면 몇 제곱이 되지? 5제곱 해서 n-1이 5가 되니까 n은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번째. 선 이해되겠니?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등비 수열이 2, 4, 8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첫째 항이 얼마니? 2. 공비가 얼마니? 2.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했더니 2의 n제곱. 얘가 일반 항이야, 그지? 그럼 얘가 500보다 커지려면 우리가 2의 10제곱이 얼마? 1024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럼 요거 나눠서 2의 9제곱이 얼마? 512가 되겠다, 그지? 2의 8제곱은 256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9가 돼야지 500이 넘어가겠네, 그지? 그럼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 n이 얼마일 때? n이 9일 때가 되는 거야. 되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 풀고 할까? 아니, 잠깐 몇 개 남았지? 여기까지 풀고 하지. 여기까지 확인 좀 들어가봐요. 승민이 슬리퍼 이제 5개. 뭐가? 기마져가지고 슬리퍼에서 5개가 그것도 손에 발랐죠. 왜? 섞었어. 근데 냄새 별로 안 나는데? 근데 왜 승민이 그 슬리퍼 냄새 나냐? 여기 있어? 잠깐만, 방금 안 나죠? 근데 안 나죠? 뭐지? 승민이 아직 안 되겠다. 나요? 운동하시는 네? 운동하시는 거. 아, 저 누구나 젖을 수 있었어요. 너 비에 젖은 거 비에 젖었더니 물이 스며들면 저 밑에 스펀지는 안 마른다잖아.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바로 저런 냄새 난다. 이따 여기서 좀 여기서 난다고? 지금? 아니 안 되니까. 지금? 왜 난데요 계속? 나 전혀 모르겠던데. 그쵸? 너 코가 그거 하구나.
좀 예민 그거 잘 맞나 보네. 되겠나?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안 나는데 난. 보면서 저도 비 맞아서 못 봤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어떤 강렬한 냄새를 딱 맡고 나면 계속 거기서 그 냄새가 내 코에 맴도는 느낌. 씨, 안 나는데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막 그런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출근했어? 자, 사항이 마이너스 8인데 7항이 64야. 사항이라는 것은 AR n-1제곱 3이 되는 거고 7항이라는 것은 R이 6개가 곱해지는 거야. n-1이니까. 되겠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64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얘가 하는데 몇 개가 더 R이 곱해져야 돼? 그럼 3개가 더 곱해지는 건데 그 3개가 얼마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8이 곱해져 있지. 그럼 R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R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아도 되고, 아니 내가 R 값 알아냈잖아. 근데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냥 R 하나만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줘도 돼. 치고 어떻게? 해놓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A1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거를 AR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A1 마이너스 A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누고 있어. 아빠가 오늘 6시 전에 내려오라 했는데 일찍 가야겠네. 무슨 소리야? 근데 애초에 한명동에 가야 돼. 이거 어제 2시에 계속 티네. 근데 1번 튄게 아니잖아. 어제 내일 못 남잖아. 내일? 내일? 나 내일 뭐 있지? 내일 못 남잖아. 안 불러? 양아치네. 난 아무것도 몰라요. 6시까지만 있어. 일째. 아니 뭐 한 명일째 어제 갔는데 어. 2일차
차에 여기 사람이 적은 게 아니 찌면 승관에 영향이 있대. 클리닉. 응. 예측을 신청할 때 할 사람 한 발생 나와 있어. 난 승관해야 돼. 아니 기다려 내가 하강할게. 너 떨어질 각이야. 미쳤구나.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그 출석 체크 어떻게 하는 거야? 출석 코드가 뭔지 안 알려주면 이거 낼 수가 없어. 출석 코드 알 수가 없어서. 알나? 연습 다 했어? 다 했어? 뭐 고민 중이야? 질문 있으면 하고. 클리닉했는데 출석도 안 했어. 출석 코드 어디 있어? 쌤이 말해. 쌤이 안 말해주는 응. 거? 진짜로? 그래 나 한 번도 내지 못했어. 진짜로? 나는 모르겠어. 첫째 하나는 A고 얘가 아니, A가 근데 내가 R세제곱이야. 랬을 때 56이네. 어떻게 알려줄까? 그럼 A로 끝나고 묶어내면 나서 1 마이너스 R 세제곱인데 그럼 000. 1 마이너스 R 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나와요. 클리닉 원래 알려줬는데. 그럼 A 1, 2, 3이라는 A, AR, AR 제곱 니는 그래서 앞에서 하고도 안 14라는 한척된 거고 거야. 말이 그 다음에 A를 묶어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어떤 학생이 물어봐서 알려줘. 그럼 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의 값이 14라는 걸 알고 있다 그지? 그럼 얘를 알 수 있겠지 1 마이너스 R 값을 그럼 R 값을 알 수 있지 친구들 다 했을 거야. 307번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보면 307번이 A 곱하기 AR 세제곱이 얼마나 나와 있지? 56하고 14 이거 56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A 1, 2, 3이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게 14라고 나와 있다 그지? 그럼 여기서 얘가 A로 묶어내면 1-R 세제곱이잖아 그럼 1-R 해주고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라는 곱셈공식이 되니까 이거 56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A로 묶어내면 똑같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있으니까 A로 묶어내면 여기에 다시 여기서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14라고 있잖아 이거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R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곱셈공식 그지? 그럼 여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얘가 14라는 거 아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R 값이 나온다 되겠니? 자 자, 시간에 확인 체크는 하나씩만 좀 풀어보도록 하자. 시간이 조금 오늘 판서가 생각보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니까 조금 빠듯하겠다. 자, 보면 수요를 이루는데 A1과 A1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자, 항이 총 몇 개니? 자, 1부터 10까지 있고 첫째 항과 끝항이 다시 하나씩 더 있다 그지? 그럼 총 12개의 항이 있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니까 이 12번째 항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가 몇 개 곱해진 거야? 그렇지. 12번째니까 11개가 곱해진 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니까 이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R이 11번 곱해진 게 될 거고 그러면 A1이라는 놈은 내가 실제로 여기서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에서 공비가 하나 곱해진 게 될 거고 10번째 항이라는 놈은 내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수열에서는 11번째 항이니까 2라는 놈에서 R이 10번이 곱해진 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의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R의 11제곱 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R의 11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할 수 있지? 얘가 2 곱하기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되겠니? 그럼 여기가 얘가 10이 되니까 내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다음. 자 보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다.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운데 항이 뭐가 된다? 등비 중항이 된다. 등비 중항의 성질은 뭐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과 같다. 그지? 그러면 사실 가운데 항 제곱해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과 같다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여기서 보면 천천히. 자 여기서 보면 세 수가 있는데 4와 A와 B가 그리고 BC 64가 각각 등비수를 이룬대. 그럼 이 수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수의 제곱은 앞에와 뒤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수의 제곱은 앞에 놈과 뒤에 놈의 곱 64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댔으니까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으로 가운데 항에다 곱하기를 한 게 앞에 항과 뒤 항의 곱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연결을 해서 알아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이거 두 개를 봤더니 64B니까 4B가 64가 되기 위해서 16을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16을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6A제곱도 64B고 C제곱도 64B니까 16A제곱과 C제곱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세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양변의 루트를 씌워버려서 4A라는 놈이 C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되겠니? 그러면 C가 이 4A니까 이 C라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2B라는 놈과 5A라는 놈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다. 되겠니? 그러면 2B라는 놈이 5A니까 내가 하나의 문자로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일단 하나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2B라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B라는 놈은 10A가 되겠네. 그러면 A제곱은 10A가 될 거고, 10A가 될 거고 A라는 놈은 어떻게 돼? 넘겨서 하면 10과 0이 되겠다. 그치? 근데 양수를 했으니까 뭐가 된다? A는 10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A 구했으면 대입했을 때 B, C가 다 나오는 거야. 되겠니? 자,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우리가 세 숫자가 또는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그 세 개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어? A-D, A, A 플러스 D. 네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그렇지.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규칙성을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 어떻게 하겠까? 그냥 A, AR, A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세 개의 합이 세 근의 합이라는 놈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는 내가 알 수 있는 숫자가 얼마지? 마이너스 24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돼? 두 개의 곱의 합이야.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결과, 즉 A제곱 R과 요거 두 개 곱한 결과 A제곱 R 세제곱과 요거 두 개 곱한 결과 해서 A제곱 R제곱 이렇게 될까? 요거 세 개 합이 요게. 그럼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내가 뭘 알아내야 되느냐 봤더니 K라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세 근의 곱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지? 그럼 A랑 AR이랑 AR제곱이라는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뭘 알아내야 된다? A 곱하기 R이라는 놈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식에서 뭐를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봐야 되겠다. 그지? 그럼 AR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AR이라는 놈만 하나 묶어내보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AR 묶어냈으니까 여기가 AR이 될 거고, 여기가 더하기 AR 제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가 6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그 마이너스 4만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K 값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 되겠니? 자, 다음 문제인데 얘는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면 일단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엔 규칙성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 천천히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중점 잘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오려낸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남은 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것을 S1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S2는 뭐가 되냐면 그 남은 삼각형 세 개에서 또 각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해서 가운데 삼각형을 다 오려내 하고 남은 삼각형들끼리 다 더한 걸 S2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규칙성을 가지는 거야. 그럼 또 남은 것들에 또 계속해서 남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일단 얘 넓이가 얼마인지를 보자. 얘 넓이가 얼마나 되니? 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지?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 제곱 해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니까 얘가 넓이가 루트 3인가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내가 이거 몇 등 가운데 넓이에서 저 똑같은 모양의 넓이가 4개가 생기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빼니까 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될까? 당연히 4등분한 것 중에 3개가 남으니까 루트 3이라는 놈에다가 4분의 3이라는 놈의 넓이가 남게 될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S1 이거야. 그럼 S2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 넓이에서 4분의 1을 빼버리는 거. 그럼 여기에서 4분의 3이 남게 되는 거고 요 넓이에서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3이 남게 되고 요 넓이에서 4분의 1 빼서 4분의 3이 남게 되는 거니까 이 남은 것들에서 4분의 전체적으로 3이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 넓이에서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앞에 곱한 거 S1의 넓이에다가 똑같이 4분의 3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각각의 넓이에서 4분의 3씩만 다 남기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남는 넓이는 또 요 앞에 거에 4분의 3이 남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의 제곱이라는 놈이 S2였는데 한 번 더 곱하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아, 그럼 나는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4분의 3씩 계속 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S1일 때는 여기가 1이고 2일 때는 2고 3일 때는 3이면 내가 구하려는 S10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루트 4 곱하기 4분의 3이 10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되겠니? 자, 여기까지 확인책 하나씩만 풀자. 위에 거. 오늘 등비수열 합까지 일단 나갈 건데 그 원리 합계는 모르겠네. 좀 보고 하자. 질문 있으면 하고 있는 거야? 아, 안에 좌석이네. 확인 시간 한 문제씩만 좀 풀자.
됐어?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잠깐 봅시다.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SN이라는 이 SN이라는 것은 다음 단원에 보면 시그마는 우리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다 더할 수가 있지만 SN이라는 건 항상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등비 수열이 우리가 A라는 놈이 있고 더하기 두 번째 항이 AR 더하기 세 번째 항이 A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해가지고 n번째 항이 AR n-1 이렇게 SN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일정한 값 R을 곱한 것을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될 건데 우리가 항액수 딱 맞춰서 여기다가 적어보자. 여기다 적게 되고 그럼 여기다 R을 곱한 걸 여기다 적고 해서 가게 된다면 여기다가 요 앞에서 곱한 거 이렇게 오게 될 거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것은 A의 R의 N제곱 이렇게 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뺀다면 SN에서 이걸 빼니까 1-R의 SN이 될 거고 뺀다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첫째 항만 남고 마지막에 여기서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내가 원래 SN이라는 놈은 SN은 넘겨서 1-R분의 첫째 항을 묶어내면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겠니? 이때 R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R의 1로 마이너스를 곱해서 R이 예를 들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에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바꿔서 적어줘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얘를 내가 전개를 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R-1분의 A가 되고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어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요 부분을 A라 하고 요 부분을 B라고 한다면 등비 수열의 합인 SN이라는 놈은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우리 등차 수열을 했을 때 SN이 얘가 첫째 항부터 SN을 통해서 AN을 구했더니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게 뭐였지?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였잖아. SN이 상수항이 0이면 그 SN을 통해서 구한 AN은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SN의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둘째 항 무슨 얘기냐는 표정을 짓고 있냐. 너 등차수열 안 했니? 기억이 안 나?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얘가 등비 수열이 정확하게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되었다면 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합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합이 반드시 0이 돼야 돼. 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A랑 B라는 놈의 합이 0이 될 때 이 SN을 통해서 구한 AN이라는 놈은 첫째 항부터 수열이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합이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뭐 SN이 이런 식으로 있어. 예를 들어서 SN이 있어. 그러면 SN이 3 곱하기 5의 n제곱 더하기 k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SN을 통해서 구한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1 조건을 구하래. 그럼 k가 얼마야 될까?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여기서 A R의 n제곱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됐는데 이렇게 구한 SN을 통해서 우리가 AN을 구하려면 SN에서 SN-1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S의 등차 수열의 합을 통해서도 SN에서 AN을 빨리 구할 수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N이 1 넣었을 때가 첫째 항이 될 거야. 우리 AN이라는 건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니까 N에 1 집어넣었더니 15-가 12가 첫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얘가 뭐가 된다고? 공비 R이 되니까 R이라는 놈이 바로 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굳이 SN을 통해서 SN-1 해가지고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면 돼.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인데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미지수는 A, R, N 세 가지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째 항부터 5항까지가 결국 구하라는 S5의 값을 구하라는 뭐 N 값은 주어졌다, 그지? 그럼 나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
그럼 첫째 항이 얼마야? 내가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R이 몇 개가 곱해져야 되지? 네 4개가 곱해져야 돼. 근데 R 4개가 곱해지는 게 얼마지 지금? 얼마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얼마 곱해지니까 16분의